네, 세 번째는 국관대첩 중 정문부의 이중적 지위 또는 이원적 지위라는 그 제목으로 국영대 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갖고 있는 김재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학문적인 연령으로는 가장 젊으신 차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문부 농토공예 연구에 있어서는 이거를 박사학위를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천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영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재천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 논문을 농포 정문부 연구로 정하고 지금 신명호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학위 논문을 농포 선생의 업적과 생애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여기 가오서원의 그 정기민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학으로서 여러 선학자님들의 연구도 바탕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임진왜란 중에 그 국관대첩 중에서 농포 정문부의 이원적 지위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농포 정문부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591년 7월 거금에 국평사로 그 항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기를 순찰하고 항경도 문심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다음에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 시기에 병마평사, 정육품의 병마평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의병장에 초대되어서 의병장의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 관료로서의 그 병마평사 정문부와 의병장으로서의 정문부의 지위에서 그 갈등과 고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한 부분은 북한의 역사소설 중에서 반북의병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정문부의 정문부를 북한 소설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반북의병장이라는 북한 소설책은 일전에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마침 저희 원장님이신 정기민 선생님께서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셔서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북한에서 정문부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간략하게 나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마평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육품의 관직입니다. 그 문부를 관장하고 도내 순행, 군사훈련, 무기도 제작하고 준비하고 군사 분장도 점검하고 군사시설을 수축도 합니다. 수리하고 또 축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마절도사 유격치 그 임무대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권을 장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신으로서 그 무신 수령들을 교착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을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문건으로서는 그 병마절도사의 밑에서 제2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 문에서는 그 감독을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7월 금음에 자원에서 국행사로 갔다고 합니다. 자원에서 저 빈방이죠. 아주 빈방인데 저 동국국행을 가서 그 순찰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선조와 외군의 이동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군부는 현직 관료로서 이 의병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현직에서는 정육품이면 좀 하품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인데 의병장에 초대되어서 그 최고 지휘부가 되는 거고 최고사령관, 전시사령관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위로는 중선부사, 중선부사, 해령부사 여러 상관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크기가 높은 상관들이 있는데도 의병장에 초대되어서 그 나이도 또 젊은 나이였거든요. 28세, 임난시에 28세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환경감사로 초대되는 환경감사에 임명되는 윤학인 같은 경우는 임진의 55세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형량이라든지 오웅태 같은 이런 부사들도 자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이런 노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장수가 의병장에 초대되어서 이 노장들을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이 전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과 전투를 수행하고 나서는 이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병마평사의 위치로 돌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모순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도 있고 또 고뇌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병마평사로서 오늘 발전하는 경우는 병마평사로서 의병장을 수행했던 1591년 11월 13일까지의 정문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그림은 옆에 그림 있는 창의 토해도인데, 정문부로 추정되는 장면입니다. 정문부로 추정되고 있는데, 역적 정말수 국세필당을 참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7월 17일 정문부는 7월 17일 해전창에서 국병사인 황덕한과 외적과
전투를 치릅니다. 이때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그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한국함은 달아납니다. 국병사가 달아나자 거의 대피한 상태에서 남은 그 군인들도 전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문부도 총상을 입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피신하는 관군들을 저기 뭐 토적들이 모두 잡아서 죽이거나 좀 고위직은 잡아서 전부 다 외적에 넘깁니다. 한국함도 마찬가지로 피신하다가 토적에 의해 잡혀서 외적에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고 정문부는 그 해촌에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환경도 주민의 신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도움으로 무사히 피신을 하고 있던 중 7월 달에 어병을 다시 일으키기로 했으나 국세법의 반대로 뭐 방해로 공작으로 어병을 일으키지 못하고 8월 1일에 그 오현영과 여러 오웅태 이런 부사들과 저 유생들과 모여서 최배천의 집에서 어현영이 추대됩니다. 그런데 종상품에 고현영도 있고 뭐 오웅태도 있고 여러 이제 상관들이 있는데 정문부가 추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도에서 그 신뢰를 받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정문부는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고 뭐 여기다 높은 상관들이 있으니까 높은 분계에 이 장수들이 있으니까 사양을 하는데 그 고현용이 자기가 또 사양을 합니다. 예. 정현용. 죄송합니다. 정현용이 사양을 합니다. 자기가 어병장을 지휘할 만큼은 되지 못하겠다 해서 사양을 하고 다시 그 유생들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병장을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고 처음에 어병장에서 사양을 했던 부분들은 뭐 이장희의 논문에 보면 뒤에 그 낮은 풍계로 어병장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갈등 관계나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을 걱정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미리 예견을 하고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론을 합니다. 하고 결국은 어병장이 되어서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7월 17일 날 해전산 전투에서 환경도 강군은 완전히 와해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군들이 전부 빗골이 산속으로 흩어지고 그래 있는 와중에서 그 윤탁연이 7월 10일 날 환경도 감찰사가 됩니다. 되고 이틀 뒤에 12일 날 그 환경도 순찰사까지 겸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환경도 대부분을 외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탁연과 정문부 간의 이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문부가 어병장이 되어서 전투에서 서적을 거두는 그런 부분들을 윤탁연은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소문을 듣게 되고 정문부는 어병장으로서 전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씁니다. 그 당시 정문부는 윤탁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직접 장계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자기는 하품의 문화평사로서 이 장계를 쓰는데 빈부인일까? 그래서 다른 부령부의 빈부인을 썼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를 합니다. 환경도의 상황과 어병이 창의된 상황, 여러 상황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도 병마청사죠. 어병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병마청사로서 장계를 올립니다. 보고를 하고 나중에는 윤탁연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난 이후로는 윤탁연에게 어디를 하나만 올립니다. 네. 앞으로 아닙니다. 아니. 하나, 이렇게 돼. 아니 여기 쓰는 게 되지. 여기 좀 먹질 않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윤탁연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환경감사에게 장계를 올리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어병장으로서 전투를 수행하고 전투가 끝나고는 병마평사의 신분으로서 장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감사와 윤탁연과 병마평사이면서 어병장인 정문부 사이에서는 조금 문서가 오고 가면서 조금 오해 같은 부분도 생기고 갈등이 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눈꼬집이나 중호선생 문지, 윤탁연의 문지, 중호선생 문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선조 실록을 살펴봐도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 내용을 추론했을 때 대충 심정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탁연은 환경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순찰사로 임명이 된 이후로는 환경도의 모든 정세를 자기가 자신이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수행해 대처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정문부는 관군이 와야 된 상황에서 어병장에 추대되면서 거기에 구성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직 관료였던 겁니다. 중성부사, 회령부사, 이런 종상품의 이 관료들이 어병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관료들, 전 만호들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고 또 이제 일부의 유생들의 지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병의 지부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문부는 어병을 모으기 위해서 병문도 보내고 또 탕청력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병을 모아서 전투를 이룹니다. 전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문부는 11월 1900년 11월 13일에 통정대부를 제소받습니다. 통정대부를 선조로부터 통정대부를 제소를 받고 병마평사의 지위를 마치고 통정대부로서 어병장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 통정대부 받을 때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윤탁연과의 갈등이 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서로의 통신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윤탁연은 환경도를 장악해야 되는 부분인데 남도와 윤탁연은 함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부는 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는 명분들이 있고 이래서 통신도 좀 원활하지 못했고 어떤 그런 지체계가 조금 정리가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정문부는 북도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고 계속 어병을 모으고 산속에 뿔뿔이 흩어진 간병들을 모으고 주민들을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윤탁균과 통신이 되면서 윤탁균에게 장계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조에게 보냈는데 장계를 보내면서 그 장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윤탁균도 정문부에게 지시를 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통 그 당시에 보름 내지 21년도 뭐 걸려있다고 이렇게 좀 나옵니다. 문포식을 보면. 그런데 그것도 망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통신병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장계를 두 개로 보내기도 합니다. 윤탁균에게 보내기도 하고 선조 같은 걸 동시에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탁균에 의해서 그 어병대장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되고 추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윤탁균에게 6번의 추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문부의 신복은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문부는 어병단장에서 물러나서 윤탁균의 추고를 기다리던 중, 그 국경사에 의해서 그 동북육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동북육전으로 매적을, 여진을 물리치게 가합니다. 가게 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그 정현룡과 오흥태를 어병대장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어병이 정문부가 묻어나자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조가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통정대구를 주면서 11월 23일입니다. 예, 그때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병장으로 복귀해서 나머지 전투를 치릅니다. 치르고 그 사이에 그 통경대구가 되고 나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병마평사로서 어병장 역할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고뇌, 또 윤탁균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장계에 잠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통정대구가 전까지는 병마평사로서 윤탁균에 대응한 사건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계에서 윤탁균이 추월 합니다. 그 전투에서 외적을 추격하지 않아서 놓아줬다는 이런 글 가지고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문부가 그때 처음으로 어병대장으로서 그 한경도 감사가 성함으로 들은 적을 어병대장으로서 그 추격하지 않은 것은 뭐 큰 문제가 되느냐, 감사가 들은 적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병대장이라는 호칭을 스스로 한번 자기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병마평사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마평사로서 보고를 쓰고 어병장으로서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장계에서 봤을 때는 많은 그 한경남사 윤탁균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중호 선생 문집에도 나타나고 문고집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병마평사로서 그 정문부는 통정대구가 되기 전까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병장으로서 전투 치르고 병마평사로서 장계를 쓰면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북한의 문항입니다. 강북어병량이라는 그 1987년에 출판된 평양의 문예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여기에서 백마편사로서의 정문부는 충성심과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역사적 소설이니까, 역사 소설이니까 역사적인 근거에서 저술되었을 것이다. 픽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정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싶어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병사로서 아주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너무 큰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민정신, 관리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나타내고 당직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정경영에게 따집니다. 나라가 지금 이 시기인데 놀러 다녀서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분기를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상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따지는 이런 당직한 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병장으로서 정문부. 지금 그 소설에서는 창의했던 장소를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최대천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냥 무게호 기슭에서 한 1000년이 모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den경 출제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정형용은 정문부를 시기하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그리고 오홍태는 정문부를 지지하는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지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윤탁인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농고 선생의 논문을 쓰기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가장 지금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정문부와 윤탁연의 관계, 어떤 거기에 또 선조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출신으로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항림도 강사 윤탁연과 정문부 사이에 어떤 이 갈등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논문에 쓰여지고 이래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론만 할 뿐이고, 그래서 윤탁연과의 관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북한대첩을 이루면서 하품의 가비가 상관의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느꼈었던 고뇌, 이런 것도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서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선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학회지에 논문 하나 투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탁연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추구를 당합니다. 추구를 당하는데 이 계략이 남아시대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 소설은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으로 추정되는데 정문부를 북한에서는 거의 이몽시하는 이런 위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데 통일부에 가야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국사교과서 같은 부분들. 예, 그래서 지방에서
이 자료에, 북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연구를 하면서 좀 남겨진 과제들이 이제 사료를 발굴하는 자료, 정문부에 대한 사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서두에 김영문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 그리고 뭐 학파, 정치 사상, 종교, 그리고 문고집에 대한 이 해석들도 한편에 논문이 있는데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교우관계, 뭐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문부의 가장 큰 공격으로서는 그 환경부 민심을, 이안된 민심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한 부분에서는 그 환경감사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 안적들을 처단함으로 해서 환경감사 윤탁연과 뭐 선거의 고민도 좀 들어줬다. 정부가 어떤 그런 부분을 들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문부 농포공의 그 형사로서의 본인이 이제 그 활동했던 것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었는가, 또는 그 일위원장으로서 지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김재천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